가락전자라고 들어보셨어요? 참 구수하죠, 이름. 사실 굉장히 오래된 국내 회사입니다. 일반 소비자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그 회사에서 주력으로 하는 사업이 전관 방송 자재들이에요. 건물 같은 거 지으면 소방법, 무슨 법, 관련 법을 많이 적용받죠. 뭐 응급 상황 시에 방송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법 때문에 건물 같은 거에는 스피커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죠. 방제실도 따로 있어야 되고 법적으로 그 설비를 갖추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쓰이는 스피커들, 앰프들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제조해 온 회사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큰 회사예요. 설계, 제조, 뭐 품질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살려서 일반 소비자용 스피커도 도전을 해보겠다. 그래서 모니터 스피커를 저에게 협찬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 두 개만 한 조로 판매도 하고요. 그리고 이 우퍼도 이것도 같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만듦새, 뭐 디자인, 성능 이런 것도 살펴볼 거고 모니터 용도로 나온 스피커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이런 분야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냥 재미로 이렇게 만져보는 사짜고 실제로 음악 녹음, 레코딩 업을 좀 오랫동안 하셨던 제 지인 형님이 있어요. 그 형님의 스튜디오에서 실제로 이 모니터링 스피커를 한 대가 지금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찾아가서 그분의 의견은 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자, 일단 액티브 스피커죠. 한마디로 별도의 앰프가 필요 없다. 컴퓨터의 사운드 아웃풋 아니면 그냥 오디오 인터페이스, 뭐 RCA로 연결해도 되고요. 아니,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XLR 출력이 있다. 여기다 꽂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게 콤보 잭이에요. 그래서 4분의 1인치 플러그 여기다 꽂으셔도 되고요. 볼륨 조절 다이얼 있고요. 모니터링 스피커들은 이런 게 빠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컴퓨터 또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다이얼을 입력 컨트롤 해가지고 볼륨 볼륨을 조정할 방식인데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볼륨을 별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영역의 주파수가 좀 강조된다든지 뒷벽에 딱 너무 붙여놔가지고 저음이 붕붕거린다든지 그런 거를 보정할 수 있도록 플러스 4dB, 마이너스 4dB 이렇게 가운데로 너무 0이고요. 그리고 하이 트래블도 4dB 올렸다가 내렸다가 가운데 놓을 수도 있고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지만 입력된 RCA 소스를 RCA로 바로 빼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퍼나 아니면 별도의 스피커 시스템을 또 하나 쓸 때 보통은 모니터링 스피커를 구매를 하시면은 요게 한 통마다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스피커는 구매를 할 때 한 통의 가격이 나와. 똑같은 통을 두 개를 사야 돼. 통마다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장점은 뭐죠? 통마다 똑같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좌우의 소리의 편차를 줄일 수 있겠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그 통마다 전원 코드를 다 꽂아줘야 돼요. 그리고 또 비싸겠죠, 당연히. 가락전자에서는 뭐 단가의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의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한 통에만 앰프 회로를 놓고 이쪽 스피커로 연결되는 거는 항공잭이라고 그러죠. 6핀짜리를 통해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스피커의 뒤에가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한 군데 몰려있는 거에 장점도 있습니다. 자, USB를 여기다 꽂고 이게 동봉되어 있어요. USB-C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동봉되어 있습니다. USB-A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컴퓨터에 꽂으면은 컴퓨터가 이 스피커 자체를 그냥 하나의 디바이스로 인식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필요 없어요. 꽂자마자 바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컴퓨터에. 스마트폰 연결도 되고 아이패드 연결도 돼요. 요즘에 사실 가장 손쉽게 연결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식이 이거거든요. 물론 뭐 전문적으로 음악 하신 분들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 기능을 이렇게 넣었다는 거는 꼭 전문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유저들, 특히나 요즘에 유튜버들을 타겟팅으로 많이 한 제품으로 보여요. 시대가 좀 바뀌어가지고 모니터링 스피커의 소비자는 꼭 전문 스튜디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왜냐면은 저를 포함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만든 영상을 편집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제조, 굉장히 오래된 국내 회사입니다. 일반 소비자한테 잘 알려지지 그런 분들도 제대로 된 소리를 저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자기 목소리가 너무 저음이 많진 않은지 소리가 너무 찢어지진 않는지 어마어마한 장점이다. 이게 만약에 이 앰프 보드가 제품의 통마다 다 붙어 있다면 아마 이렇게 연결하기 힘들걸요. 왜냐하면 USB를 어떻게 소리를 뭐 쪼개가지고 연결할 수 있고 두 개를 연결해서 뭐 들을 수 방법이 있긴 있겠지만 아마 쉽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를 보시죠. 미드 우퍼 그리고 고음 담당하는 트위터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좀 이따 당연히 다 소리를 좀 들어보겠지만 자, 일단은 한번 좀 열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좀 아쉽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피커 통 안에 들어가는 이런 와이어들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부직포로 좀 감싸 놓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해도 꼭 와이어들끼리 맞닿으면서 잡음이 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건 방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붙어 있는데 특정 주파수에서 얘가 공진을 한다. 그럼 얘가 막 떨면서 얘가 소리가 날 수가 있거든요. 아이씨, 뽀들 다 발랐어.
네, 저 안쪽에 파워브 같아요. 후분 역할을 하는 부직포들 좀 이렇게 있고요. 지금 커넥터를 제가 빼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 본딩이 돼 있는데 긍정적으로 봅니다. 혹시나 무슨 뭐 충격에 의해서 빠지는 그런 문제를 일단은 원천 봉쇄한 거죠. 출력 소자가 4개를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이쪽인데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미드 우퍼 하나 둘 그리고 트위터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바이앰프는 맞아요. 단지 이게 이쪽에 몰려 있다는 거죠. 이런 액티브 스피커들은 일반적인 스피커들과 다르게 이 안에 음압이 이쪽에 각종 뭐 포트 이런 구멍으로 소리가 밖으로 셀 수가 있다고. 그 새는 거를 최대한 막고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구멍마다 이렇게 지금 실링 처리가 돼 있어요. 케이블 감싸놓지 않은 그거 빼고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자, 우퍼는 취향에 따라서 구매를 하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되고, 우퍼의 역할은 아까 보셨던 그 스피커에서는 불가능한 저 밑에 아주 뭐 하는 저음을 재생해주는 역할이죠. 앰프가 별도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은 따로 들어갑니다. 전원 버튼도 따로 있고요. 연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은 컴퓨터나 어디 뭐 소스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먼저 일로 들어오고 지가 알아서 우퍼의 역할을 하는 소스를 땡겨간 다음에 나머지의 2개의 스피커로 빼주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작동은 해요. 자, XLR을 기준으로 하면은 자, 컴퓨터에서 일로 들어와서 아웃풋으로 XLR로 아까 그 스피커 2개로 빼주는 거죠. 또는 아까 RCA로 아까 두 스피커, 아까 그 위에 스피커로 먼저 들어오고 그리고 RCA 밑에 아웃이 있었죠. 그 패스로 그게 일로 들어와서 소리를 내주기도 합니다. 2가지 방식 다 쓸 수 있어요. 만약 여기 150으로 해놓으면은 150Hz 밑에까지는 내가 재생을 해줄게. 50Hz 이하부터는 내가 해줄게. 위에 있는 스피커가 예를 들어서 한 70Hz부터는 소리가 잘 안 나더라. 그러면은 70Hz 정도 이렇게 맞춰놓으면은 70Hz부터 그 밑에 음만 여기가 작동을 하면서 뻥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별도의 볼륨 조절이 이렇게 있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쓰고 있는 이 스피커를 걷어내고 이걸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이거 진짜 뻥 아니다. 진짜 괜찮아. 진짜 괜찮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자, 저도 이 녀석을 꽤 오랫동안 써오면서 지금 귀가 나름 눈높이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어요, 지금 사실. 상당히 괜찮습니다. 상당히 괜찮아요. 진짜. 저는 항상 빌리진을 들으면서 그 저음의 베이스와 그리고 차각차각 카바사의 고음 영역과 그 노래의 밸런스 이거를 항상 비교를 하거든요. 다른 노래를 막 바꿔 들으면은 기준점이 흐트러져 버려. 주구장창 빌리진만 듣는데 카바사 소리 착착 베이스 킥드럼 소리 아주 좋습니다. 난 뭐 나무랄 데가 없는데? I feel nauseous, believe me. Never had a lot of shit come easy. Had to work hard, struggle just to be me. Had to rise up just so they could see me. Did what I had to do just to feed me. And what was left over I put towards my dreaming. But the only thing in life that has meaning are the things you gotta work for, believe me.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유니버셜 오디오사에서 나온 아폴로라는 제품이에요. 이것도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컴퓨터 USB 케이블만 딸랑 연결해도 내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그래서 소리를 좀 바꿔가면서 바로바로 탁탁탁 바꿔가면서 들었을 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맥미니를 쓰고 있잖아요. 제 맥미니의 문제가 접지 단자가 없어가지고 약간 그라운드 문제가 살짝 있거든요. 전원부가 좀 부실한 제품들을 연결해서 쓰면은 무한 소리가 들릴 정도예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 루프 노이즈 이슈는 없습니다. 히스 노이즈가 좀 세네. 이 정도만 떨어져 있어도 안 들려요.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볼륨에 연결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볼륨 올려도 그 소리는 안 올라가. 다 뽑아도 있는 걸 보면은 맥미니의 그라운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공간에서는 우퍼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저음이 충분하거든요. 저보다 좀 공간이 좀 큰 데서 들으시거나 층간 소음 문제가 좀 없으신 분들에게는 우퍼가 큰 도움이 되겠죠. 저 우퍼도 연결해보자. 우퍼를 여기다 연결했어요. 오.
좋긴 좋다. 우프 연결하니까 좋긴 좋은데 아파트에선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네요. 이것만으로는 못 듣는 저역을 내줘요. 사실 우퍼라는 게 그렇거든요. 없이 그냥 음악을 들으면은 괜찮아. 근데 한 번 우퍼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저역을 내가 지금까지 못 들었었구나라는 게 빡 꽂히면서 우퍼를 끄기가 싫어져요 사실. 이 제품을 제작한 가락전자의 본사의 담당자 분과도 몇 번을 제가 미팅을 했어요. 이 두 개 30몇만 원의 가격으로 뭐 예를 들면 아주 이런 전문적인 모니터링 스피커를 뛰어넘겠다라는 컨셉으로 제작한 제품은 아닙니다. 일단은 보급형이라는 전제를 깔고 제작을 한 제품을 알고 있는데, 근데 뭐 단순히 보급형이기 때문에 뭐 소리 듣자마자 이거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구나, 또 그런 수준도 아니에요. 청감상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물론 요즘에 이거보다 더 저렴한 모니터링 스피커라는 타이틀로 판매되는 제품들도 꽤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다 써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30만 원대에서 이 정도의 소리, 이 정도면은 아주 좋다. 카메라에 담긴 그 소리도 나중에 편집할 때 이 소리 목소리가 좀 안 들리는데 저음이 너무 센데, 뭐 이런 밸런스 조정을 또 해야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타겟의 활용 점정은 자체적으로 DAC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USB 연결만으로도 아주 손쉽게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욕심을 내자면 우퍼까지 있는 게 좋습니다만,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우퍼 없어도 이 두 개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크기에 비해서 저음이 많이 나온다고 보이긴 어렵습니다만, 어느 정도 뒤에 베이스 부스트 4dB 하면은 꽤 충분한 저음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회사 제품인데 뭐 제조만 중국에 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설계를 하신 분이 없는 제품도 많아요. 떼다 파는 수준으로 그런 제품들도 많은 반면에, 가락전자라는 회사는 제가 뭐 직접 방문도 해봤지만 안에 뭐 별도 연구소도 있고 상당히 규모가 큰 회사예요. 그런 회사에서 설계를 해서 뭐 중국에서 제조를 해서 온 제품이기 때문에 나몰라라식으로 그래 뭐 수입해서 따다 파는 제품은 절대로 아니다. 또 한 가지는 당연히 AS죠. 뭐 저도 사실 제가 뭐 테스트하다 뭐 잘못해가지고 이쪽 스피커에 불이 안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회사이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어떤 수리 방법을 안내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보내서 거기서 수리를 직접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용이한 거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화면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존에 쓰던 스피커에 비해서는 지금 한 1.5배는 더 튀어나왔어요. 반 이상을 지금 먹었거든요. 좀 크다는 단점이 있고요. 이 가격대에서는 어쩔 수 없었겠지만 앰프 보드가 한쪽에만 들어가 있다. 그 앰프 보드로 인해서 안에가 차지하는 용적이라든지 그런 굉장히 미비할 거예요. 청감상으로 그 좌우 밸런스가 들린다기보다는 어쨌든 기분상.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런 USB 연결이 가능하다는 또 장점도 있는 겁니다. 아주 예민하신 분이라면 이 소리가 들려요 지금. 저는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서 귀에 이렇게 대야지 좀 들리는데, 초고음역 부분이 특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람 귀로는 듣기 힘들지만 배음 영역이기 때문에 뭐 아주 미묘하게 청감상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아무리 귀를 쓰고 그 차이를 느끼려고 해도 저의 그 물리적인 귀의 가청 영역을 넘어선 부분이라서 사실 큰 비중을 두는 부분은 아닌데, 잘 들리진 않더라도 어쨌든 그 스펙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시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안 들리는 영역보다 소리가 들리는 영역에서의 밸런스가 좋은 소리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 가장 영양가 있는 소리거든요. 실제로 스튜디오에서 전문적으로 음악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제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뭐 유튜브 편집 또는 조금 플랫한 성향의 음악 감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제품인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그런 수요가 꽤 있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수입 브랜드가 장악한 이 모니터 스피커 시장에 국내 기업이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죠. 어쨌든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를 시켜드렸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들여 파프였습니다.